네, 안녕하세요. 2012년 4회 이 과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보실게요. 자, 선 AD 용도의 의한 명칭이 잘못된 거. 자, A는 중심선이고 가는 1.3선이 돼야겠죠? 중심선. 그리고 B는 치수선이죠? 치수선. C는 파선이 되겠고요. 수문선이죠? 예, 용어는 수문선이죠. 선의 종류가 파선이고 D는 치수 보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중심선은 가는 1.3선,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 수문선은 파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은 답이 무엇인지가 나오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D가 지시선으로 나와 있으니까 치수 보조선이 맞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22번 회주철품은 GC입니다. GC. 그레이캐스트 아이언에서 주철, 회주철입니다. 주철의 대부분은 회주철이죠. 그리고 SC는 탄소강 주강품이다 라는 것, 이 두 가지 정도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23번 세 줄 M20짜리 이 피치가 이렇게 곱하기 2로 붙어 있죠. 그렇게 하면 미터 가는 나사죠. 얘는 세 줄짜리 미터 가는 나사. 그리고 리드가 얼마인가를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 그래서 L은 MP라는 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줄수가 세 줄로 나와 있죠. 그리고 피치는 여기 있는 2로 이렇게 값이 나와 있으니까 리드는 6m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그림에서 파이 20 부분의 최대 실체 공차 방식에 의한 시료 치수.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이 구멍 쪽에 나와 있어서 저도 좀 헷갈렸었는데 자,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요 물체, 그러니까 요 형상이 가장 큰 질량을 가질 때가 어떨 때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 뭐 봉 형상이죠. 그래서 요 형상이 가장 클 때는 당연히 치수가 가장 클 때죠. 치수가 공차값 중에 가장 클 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 치수를 가질 수 있는 게 파이 20 위치 소형차가 0이니까 파이 20이죠 그냥. 여기서 이 공차값 이 공차값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고 구멍이면 반대겠죠. 구멍이면 반대가 되겠고 여기서는 그냥 봉 형상이기 때문에 최대 치수, 최대 허용 치수 이 위치 소형차와 아래치 소형차 중에 위치 소형차를 적용해서 최대형 치수에다가 이 공차값 플러스 0.1을 하시면 최대 실체 공차 방식에 의한 시료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자, 25번은 이거는 이제 자주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순서 외우시면 되죠. 암기 말고는 딴 게 없기 때문에 26번은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이렇게 그림이 제가 형상을 그려놨는데 이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7번. 자, 강 구조물 등의 치수 표시에 관한 KS 기계제도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이제 이것도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강 구조물, 이걸 이제 구조선도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강 구조물들의 부재들 상호 관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뼈대를 그려놓은 골격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 자, 구조선도에서 절점 사이의 치수를 표시할 수 있다. 네, 절점 사이의 치수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잠깐만요. 네, 그리고 치수는 부재를 나타내는 선에 연하여 직접 기입할 수 있다. 여기 뭐 치수 기입되어 있는 것들도 보이실 거고, 절점이란 구조선도에 있어서 부재의 단순 중심점이다. 네, 이거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형강, 각강 등, 이 뭐 강의 형태입니다. 봉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치수는 각각의 표시 방법에 의해서 도형의 연하에 기입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따로 이렇게 이 각 강의 그 재료의 치수는 따로 기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구조선도에 있어서 부재의 단순 중심점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부재의 단순 중심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상호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골격도인데, 그래서 부재들 간의 접합점, 절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접합점들이 있죠. 요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림이. 얘가 왜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런 꺾이는 부분, 절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절점들이 치수 관계에서 중요하게 쓰이는데, 부재의 단순 중심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용접 기호 중에서 필렛 용접 기호, 필렛이죠 이게. 예, 필렛. 그래서 필렛 용접 기호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29번 가공 방법의 약호 중 랩핑 가공. 자, 랩핑 가공은 FL입니다. FL. FS는 직전에 차에 나왔죠. 스프레이퍼 가공. FF는 줄 다듬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FR은 리머 가공이랍니다. 리머 가공. 이렇게 해서 이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30번 리벳의 호칭법. 그리고 호칭법 이 순서를 또 묻고 있죠. 예, 순서를 묻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KSB 1101 가면 나와 있다. 근데 이렇게 치수가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머리 리벳 이 종류죠. 그리고 15는 호칭 기름, 40은 리벳 길이, SV400은 무슨 재료를 썼는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순서를 정확히 하나, 이런 예시를 든 순서 하나 정확히 기억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답이 뭐죠? 종류, 지름, 길이, 예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서 외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15, 40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히 매칭을 시키셔서 공부를 어쨌든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치수공차와 끼워 맞춤 공차에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이다. 용어의 설명이 잘못된 것. 이것도 이제 설명을 딱히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읽어만 볼게요. 틈새는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클 때 구멍과 축의 치수 차. 그러니까 구멍이 더 클 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위치수 용차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 숫자가 위치수 용차죠. 이게 아래치수 용차고, 그죠? 그래서 위치수 용차에서 아래치수 용차 뺀 값이 치수 공차.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수 공차는 위치수 허용차에서 아래치수 허용차를 뺀 값이지, 기준 치수에서 아래치수 허용차 값을 뺀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값, 이런 거 중요하게 잘 보시면 되겠고, 회복 기호 맞춤은 항상 틈새가 있는 기호 맞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치수 공차는 위치수 형차에서 아래치수 형차 값을 뺀 값이다. 이 정도는 정확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2번은 한번 풀어보시고, 추상 문제. 자, 33번. 일반적으로 해칭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선의 명칭. 해칭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일점실선 아니고 가는 실선입니다. 그리고 굵은 실선을 그려놓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 가는 실선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심선에 대하여 45도로 기울여서 그립니다. 자, 그리고 34번. 그림과 같이 절단된 편심 원뿔의 전개법으로 적합한 것은, 자, 삼각형법으로 그리는 게 맞는데, 이 전개법은 한 번 더 설명을 나중에 정확하게 드리겠지만, 전개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삼각형법, 평행선법, 그리고 방사선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더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해설에 설명을 하나도 안 해놔서 지금 그런데, 보시면은 편심 원뿔은 윗면과 바닥면이 동심이 아닌 원뿔을 말한다. 편심 원뿔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중심은 아래면은 여기 있는데 윗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게 편심원뿔이란 얘기고요. 이러한 형상의 전개법은 삼각형법을 사용한다. 일단 이렇게 이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번 스퍼기어. 여기서 A가 선의 모양을 뭘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A는 보시면 여기 이 뿌리선이죠. 이 뿌리원인, 이 뿌리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은 단면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은 단면이 돼 있어서 안쪽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굵은 실선입니다. 이 뿌리선이지만 굵은 실선인데, 여기서 이쪽 부분은 단면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는 실선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단면이 돼서 훤히 보이는 상태면은 이 뿌리를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고 하고, 단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어의 이빨을 이렇게 약식으로 도시했을 때는 가는 실선으로 이 뿌리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 자, 36번 A와 같은 형상을 B에 조립시킨답니다. 근데 이 물음표에 필요한 여기 물음표에 필요한 기하공차는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지금 이 부분이 보시면은 A에서 B 구간에 요 공차를 맞추라고 되어 있고 C 부분에도 요 공차를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요 형상, 그러니까 이 형상의 잠깐만요. 요 형상들의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 형상이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면은 조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칭도를 사용을 합니다. 대칭도.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대칭도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서로 이제 조립될 땐 특히 서로 대칭이 아니면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칭도를 사용을 한다는 예를 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37번 파이 40H7에 헐거운끼워 맞춤이 되는 축의 치수. 이거 H7, G6 헐거운끼워 맞춤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JS6보다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JS6와 P6 기준으로 해놓으시면 H7에 끼워 맞춤이 구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JS6보다 앞에 있는 것을 찾으시면 혈관기호 맞춤이 무엇인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H7, G6 이게 혈관기호 맞춤이다 라는 걸 공부를 하시고, 자 38번 구름 베어링의 호칭 번호가 6000일 때 안찌름은 몇 mm인가? 자 000이면 이 뒤에 두 자리가 00이고 그러면은 00은 10mm, 01은 12, 02는 15, 03은 17 이렇게 외웠던 거 있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하시면 된다. 아무리 큰 것도 아무리 큰 것도 곱하기 5를 하시면 안찌름이 됩니다. 안찌름 값이. 자, 39번. 다음 중 도면이 전체적으로 치수에 비례하지 않게 그려졌을 경우 표시 방법. 자, 치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 표시는 NS라고 표시합니다. 이게 기호입니다, 기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해진 척도로 그려지지 않은 도면은 NS, Not to Scale, Not to Scal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NS라고 표현해주면 특히 우리 3D 등각투상도 이런 거 표현할 때 현척으로 하면은 특성을 나타내주기 힘들거나 안 이쁠 때, 이럴 때 NS로 표현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NS를 쓰든 2대1을 쓰든 아니면 뭐 1대4만을 쓰든 원래 치수를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 도면에 치수 기입은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40번. 이 복열 자동 조심 볼 베어링의 약식 도시 기호. 자, 그러니까 베어링의 약식 도시 기호가 문제에 또 계속 나옵니다. 한 번씩 이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베어링의 약식 도시 기호가 나오는데 여기서 복열, 열이 두 열이라는 겁니다. 이 볼 베어링이 볼이 두 열로 있다. 두 열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자동 조심이란 말은 이렇게
쏠려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중심을 향해서 돌아가면 회전을 할 때 베어링이 돌아갈 때 중심을 향하여서 돌아간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심, 중심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기호 약식 도시 기호가 바르게 표현된 것. 자, 이게 이 단면도를 기억하시면은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 단면도를 정확히 모르시면 그냥 단순 암기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단면도들을 좀 먼저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그림을 뜬금없이 그려놓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연관돼 있게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단면도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약식도시 기호를 떠올리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부담이 적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여기까지 할게요.